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미국 시장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전략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상한 대로 25bp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금리 결정이 나오면서 S&P 500 지수 장 막판 갈수록 상승 흐름들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역시나 빅테크들이 올라가면서 막판까지 상승하는 모습들. 그런데 러셀 2000은 좀 빠졌어요. 그런데 러셀 2000은 그저께 너무 많이 올랐죠. 6%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었습니다. 빅스 지표가 15선까지 내려가면서 시장의 부담은 조금씩 더 적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업종들을 보시면 어제 테크 쪽이 좋았습니다. 통신 서비스 요거는 이제 구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뭐 기초 소재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렇게 금리 인상의 피해주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수혜 업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 맵을 보시면 그저께는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빨간색이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테크 쪽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런 맥7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메타도 빠졌었는데 메타도 3%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행주들이 있는데 은행주들은 트럼프 당선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한 10% 이상 11% 급등이 나왔었는데 매물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수혜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어떤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냐면 요건 CNBC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우려감이 과도하다. 특히나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것들이 뭡니까? 칩스법, 그죠? 칩스 액트라고 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보조금을 주면서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는 이런 법안들이 있죠. 그래서 인텔도 뭐 85억 달러 정도 받았고요. TSMC나 삼성전자도 뭐 50억에서 60억 달러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트럼프가 공짜로 미국 정부가 준 돈으로 공장을 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보조금을 삭감해야 된다. 관세를 올리게 되면 또 중국에 반도체 규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공장을 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칩스법이 폐기가 되는 거 아니냐, 보조금 폐기가 되면 지금 반도체 업종의 악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우려들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 거죠. 뿐만 아니라 IRL 법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칩스법과 IRL 법안은 시행이 되고 있고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을 한 방에 트럼프가 무력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우려가 과도하다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도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 뭐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일제 급등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엔비디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AI 반도체 대중국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것들이고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2%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반도체 업종들도 일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ARM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6%였거든요.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가이던스도 좋지 않았었는데 요 ARM까지도 4% 이상의 급등으로 돌려 세울 만큼 반도체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보시면 이렇게 예상치보다 조금 한 2,000건 정도 낮게 나왔었는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많죠. 그러니까 고용이 지금 뭐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오후장 들어가면서 FOMC 회의 결과가 전해졌는데 모두가 예상한 대로 25bp 인하를 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인하 확률이 95%가 넘어갔었으니까 시장에 금리 인하가 뭐 큰 서프라이즈로 다가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요게 성명서 문구거든요. 문구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25bp 인하를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 고용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요건 긍정적이죠. 실업률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금 4.1%인데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죠? 그래서 역대 실업률을 보면 4.1%가 높은 게 아닙니다. 그죠? 과거에 이제 저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뭐 2%대 이렇게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삼수를 이런 것들이 지금 소환이 되면서 실업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 것으로 보는데 역대 실업률들을 보면 이게 높은 구간들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2%를 목표로 가고 있다. 근데 뉘앙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들이 조금 빠졌어요. 한 발 빼는 느낌. 요거는 살짝 매파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준의 임무 2대 책무가 있죠. 고용과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균형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바뀐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고 시장이 이제 우려하던 것들 중에 하나는 자꾸 이제 트럼프와 그 다음에 파월 간에 사이가 안 좋다. 그죠? 트럼프가 파월을 싫어한다. 그래서 얘를 없앨 거다. 그죠? 요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FOMC 의장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연준 정책의 연속성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불확실성들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어제 그런 질문들이 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할 때 트럼프가 파월한테 트럼프가 해고할 거냐라고 묻는 질문에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죠, 파월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파월이 스스로 물러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불확실성들이 조금 제거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금리가 피크를 치고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당선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금리가 튀었죠. 빵 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공권에 있다가 4.4%대 여기 있다가 이게 내려왔어요. 그죠? 국채금리 내려왔는데 국채금리가 4.5%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 뭐 미국도 안 좋고 우리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신흥국은 더 좋지가 않죠. 그리고 어제 달러 인덱스도 10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1380원까지 갔어요. 이게 1410원 근처까지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자동적으로 선물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환차 손해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전에 트럼프 당선 이전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트럼프 테마주들이 일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죠. 요게 트럼프 당선 이전에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달러대에서 50달러대까지 거의 400에서 500% 급등을 했단 말이야. 미국도 이제 정치 테마주죠. 그런데 얘가 당선이 되고 나서 당선 확정되고 나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어제장에서는 무려 23%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테마주들이 빠진다라는 것은 이제는 시장이 트럼프 당선이라는 어떤 이벤트, 그죠? 이 이벤트에서 어디로 넘어온다? 이제 지표, 그죠? 경기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요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표와 경기에 따라서 수급들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죠? 달러 강세도 누그러졌어요. 신흥국의 긍정적이기 때문에 EWI 그죠? 한국 관련 ETF가 2% 이상 급등을 했고 야간 선물도 오랜만에 0.81%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가 피크를 쳤다라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4.4%에서 4.5%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은 금리가 더 상승할 수도 있겠네라는 우려들이 있었다고. 근데 이게 내려왔잖아. 그러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됐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국채금리가 시장금리죠.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위기만 잡혀진다라고 한다면 신흥국에는 좋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리 상승의 피해 업종들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테크 쪽이 있죠. 테크. 그 다음에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이 있죠. 신재생.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얘네는 다 특징들이 뭐예요? 돈을 빌려서 그죠? 돈을 빌려서 설비 투자를 하고 그걸 설비를 통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뭐 실적을 내는 애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약세를 며칠 동안 보이다가 반전할 가능성들도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어제장에서 외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었죠. 요거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자 계속 매도였습니다. 10월 24일 6천억 매도를 시작해서 쭉 매도. 요거는 뭐 산 것도 아니죠. 297억 순매수한 거 뭐 산 것도 아닌데 어제장에서 1,000억 원 들어왔다고. 그런데 이 현물이 매수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해요. 여태까지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이탈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매도가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 금투세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3,300억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매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매수를 해주는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하고 현물이 있는데요. 현물. 그래서 하루 단위 그러니까 장중의 흐름들은 선물에 따라서 휘청휘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에는 프로그램 매수, 그 프로그램 매매가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많이들 보십니다. 그런데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현물이에요. 현물 기반으로 선물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물 쪽에서 매수가 터져야지 선물도 그 장중에 우리 시장을 흔드는 흐름들 막 하락으로 뺐다가 또 프로그램 매수가 쑥 들어왔다가 또 한 2, 3% 올린 다음에 또 빠져나가고 이런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좀 잦아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현물 매수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에 대한 얘기들, 뭐 제가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부적인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합니다. 그래서 단타 치고 싶으신 분들 또 급등주 좋아하시잖아요, 급등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동 순환 주기 또 급등주 파동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 방이니까 요 글에도 있고요, 링크가 있고 유튜브 설명란 동영상에 이제 설명란에도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시장 흐름들 또 종목들 이런 내용들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